자, 운동량 충격량입니다. 앞에서 이제 내용은 다 설명했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200kg, 이건 소금 안 되죠. 0.2kg 물체가 5m/s 맞죠? 운동한다. 운동량의 크기는 둘이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너무 쉽고, 그 다음 직선상에 운동하는 질량이 2kg, 물체 그리면 됩니다. 직선상을 운동하는 이렇게 끄면 되겠죠? 질량이 2kg이 물체 운동량 시간이다. 자,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질량을 나누게 되면은 여기다 질량이 이걸 2로 나눠봐. 그럼 이게 숫자가 10이 되는 게 아니고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지. 그럼 질량을 나누게 속도만 남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하가 질량을 나누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VT로 됩니다. 이하가 5로 바뀌면서 질량을 나누면 돼. 질량 곱하면은 요거 되는 거고.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속도는 요거로 A가 이게 가속도였잖아요. 기울기가. 맞죠? 기울기가 몇입니까 요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적어서 그다음 말이에요. 가속도를.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니까 0 적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질량을 곱하면 또 일로 가잖아. 그죠? 시간의 질량 곱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2x 플러스 3. 이 전체에다가 내가 3을 곱하고 싶어. 이렇게 적었지. 당신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y에 3을 곱한 거지. 이게 3 곱하고 싶다 해가지고 x에 3을 곱하나? 아니다 말이지. x는 그냥 기울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거단 말이야. 전체 값에서 3이 더 곱해지는 값이니까 y가 3 곱해진 겁니다. x에 3 곱해진 거 아니야. x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지. 이게 힘 되겠죠. 힘. 요아의 기울기는 힘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5뉴턴 작용하는구나. 이해갑니까? 됐나요? 됐나? 오케이. 요거는 0뉴턴 작용하는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동거리를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하 넓이 구하기가 질량을 나눠도 돼. 질량을 나눠도 돼.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더 익숙하니까 이 넓이만 구해볼게. 되는지. 이 넓이 몇입니까? 플러스 15. 맞습니까? 이하는 플러스 5. 이하가 이동거리잖아? 그럼 이하는 몇입니까? 플러스 30이고 플러스 몇이야? 20이잖아. 맞지? 질량으로 이거 몇이야? 10이네. 2 곱하기 10이네. 10 소리. 30인데 이하가 20일 리가 없지. 플러스 10이잖아. 왜 내가 갑자기 이상했냐면은 이 넓이가 30인데 이 넓이가 20일 리가 없거든. 맞잖아요. 이하가 반 잘라도 이하가 15인데 이하보다 더 작을 건데 어떻게 이하가 20이 되냐고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랬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게 눈에 보인다고. 자, 이게서 질량을 나눠 2kg 나눠버리면 이하 이동거리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하는 시간 빼고 VT 그래프에서 그냥 뭐 했다? 질량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왜? 속력에서 이 운동량 계산할 때 이하가 질량 곱한 거거든. 그냥 넓이도 질량 곱하면 되고 기울기도 질량 곱하면 됩니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면 0에서 3차까지 R점이 작용한다. 바로 틀렸죠? R점 0입니다. 0초부터 5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총 몇 미터? 20m 맞죠? 바로 계산할 수 있죠. 3초부터 5초까지 물체 작용한 R점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5N이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우리가 앞에서 VT만 했잖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이거는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힘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질량 곱한 값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작용한다 틀렸고 이거는 20m 다 맞고 R점이 5였다. 맞죠?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운동량 A의 운동량이니까 A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A의 속도 그래프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여기가 이제 질량이 몇이야? A 질량이 2kg이면 2로 나누면 20. 오케이. 요거는 시간이 2 그대로. 됐나요? 그래서 A의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죠. A의 가속도가 몇이야? 이러면 A의 가속도는 플러스 10이야. 그럼 얘는 가속도가 둘 다 똑같을 거니까 가속도가 10이야. 하살표 방향 해주고. 그럼 얘 R자인 몇이야? R자인 20N이야. 얘 R자인 몇이죠? 10N이야. 그럼 둘이 합친 R자이면 몇 뉴턴이요? 30N으로 밀었겠죠? 이렇게 바로 됐나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죠, 다. 풀어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0이다. 맞고. B의 작용하는 R점의 크기는 10N이다. 맞고. 힘은 20N이고 30N이고. 이번엔 얼마나 쉽노? 이동거리 물어보면 이거 하면 되지. 그냥 이동거리 하면 20 앞으로 20m 갔습니다. 2초 동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 내가 앞에서 누누이 말하겠지만 이 안은 작반만 작용할 때야. 작반만 작용할 때.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니까 얘도 작반만 작용하고 두 물체가 붙어 있다가 용수철이나 폭탄 놔두고 뻥 터져가지고 A, B가 둘로 양쪽으로 튕겨 나갈 때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거야. 맞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요런 거 할 때, 요럴 때 서로 상호,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안 줬을 때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충돌 전,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적어야 돼. 정지할 때 옳은 것은 자 지금 총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총알이 있죠. 됐나요? 자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총과 총알의 운동량 합은 0이다. 정지해 있으니까 총알이 발사되기 전 운동량 합이 0이므로 총알이 발사된 후에도 어차피 총과 총알 사이에는 작반이 작용하니까 충돌 이런 거잖아. 이거 둘이 뻥 터지는 거. 오케이? 운동량 합도 0이다. 맞죠? 당연히. 따라서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과 총알이 땅 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총알의 질량을 1kg 너무 큰데? 총알의 질량 1kg. 총의 질량을 10kg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총을 빵 쏘았더니 총알이 예를 들어서 10m/s로 날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1kg 10m. 운동량 이쪽으로 12죠. 그러면은 이것도 운동량 합이 0이었으니까 이것도 합이 0돼 된다고. 그러면 총 이하가 뒤로 1m/s로 뒤로 밀려 나간다고. 왜? 이하는 10kg이니까. 그래서 이하의 운동량은 이쪽으로 10, 이하의 운동량은 이쪽으로 10 되니까 둘이가 같으니까 이하는 합이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 쏘면 우리가 몸이 뒤로 밀리는 거. 이거 반동이라 그러죠. 오케이?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총의 질량이 총알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은 느리게 움직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총알이 실제로 0. 몇 g이고 총이 좀 더 무거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그 속력이 빠른 대신에 얘는 질량이 작고 얘는 질량이 큰 대신 속력이 느리고 그래서 합은 같다. 이런 문제 완전 기본이죠. 읽어보니까 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 적어요? 충돌 전에는 플러스 30,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합시다. 왼쪽으로 20,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럼 얘는 충돌 전에는 둘이 합쳐서 플러스 몇 대 돼? 10대 돼. 근데 얘는 이미 플러스 28이야.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몇 대야 돼? 18대 되는 거 맞습니까? 왜? 이게 둘이 합쳐서 플러스 10이잖아. 그럼 충돌 후에도 플러스 10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뒤로 6m/s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 방향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얘는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것도 처음에 이하가 질량이 각각 정지해 있죠. 여기 정지해 있죠. 여기. 맞죠? 이하가 정지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하가 정지해 있고 그러면 이하는 충돌 전에는 몇이야? 0이었죠. 충돌 후에 둘로 나눠졌잖아. 합이 0 돼야 돼. 이하는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반드시 플러스 12가 돼야지 충돌 전에 0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플러스 몇 돼야 된다고? 4 미터 퍼 세컨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폭탄을 내가 던졌다 칩시다. 이 아가 1m per sec로 날아가다가 이 아가 지금 5kg이야. 이 아가 날아가다가 도중에 뻥 터졌단 말이야. 터져가지고 큰 조각과 작은 조각으로 나눠졌는데, 이 작은 조각의 속력이 만약에 10으로 날아갔다고 칩시다. 이 아가 0.5kg이고 1kg 할까 그냥 귀찮은데, 이 아가 1kg이고 속력이 만약에 10m/s다. 오케이? 그럼 이 아는 만약에 나머지가 4kg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아는 속력이 몇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플러스 5였죠. 둘이 합쳐서 다. 그럼 이 아는 플러스 10이죠. 됐나요? 그럼 이 아 마이너스 5 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아 속력은 마이너스 4분의 5 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움직이는 거나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총을 앞으로 1m per sec로 달려가면서 총 쐈다. 이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잖아. 됐죠? 오케이. 이 그림은 앞에서 철수형이 한 거 기억납니까? 철수형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빙판길에 앞에서 철수는 등 요원했고 영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요거 A, 요거 B라고 칩시다. 내가 이거 서로 밀면 어떻게 된다 돼? 힘은 똑같이 작용한다 했지. 힘은 똑같아. 1대 1이야. 근데 이 아가 질량이 만약에 2m이고 여기 m이라 칩시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힘은 똑같고 서로 밀 때 시간도 어땠지? 똑같았지. 1대 1.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어떻게 그렸느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요까지 서로 밀었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 빨간색 칠할까? 얘는 분명히 여기로 가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요거. 어메, 이거 왜 이거야? 얘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쪽을 플러스라 합시다. 플러스. 요거를 플러스라 하고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가. 됐나요? 그러면 A는 어떻게 가느냐? A는 뒤로 가겠죠. 뒤로 갑니다. 마이너스 상.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 됩니다. 요거 아까 철수와 0이 할 때 한 거 기억나죠? 요거. 실제로 약간 곡선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고이니까 초딩처럼 그려줬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그려볼게요. t까지는 같대. 그러면 이와 둘이 곱한 값인 충격량 어때? 둘이 1대1이지. 맞죠? 충격량 1대1이지. 충격량은 무슨 양? 운동량 변화량과 같지. 그럼 운동량 변화량도 1대1이라는 뜻이지. 근데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근데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전부 다 0이지. 멈춰있잖아.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몇 대 몇 되는 거야? 결국 1대1이 됩니다. 나중 운동량이 1대1이 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하가 떨어졌을 때 이하의 속도, 이하 속도와 이하 질량 곱한 값과 오케이? 이하의 속도에다가 이하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하 속도가 V면 이하는 반드시 2V.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거 이제 요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놓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자, 둘이가 이겨서 멈춰 있어.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둘이 합쳐서 몇이야? 멈춰 있으니까 0이었겠지. 그러면 0이었기 때문에 이하의 나중 운동량 합도 0 돼야 돼. 그러면 이하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이하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v였을 거고, 이하는 플러스 m 곱하기 2v였으니까 둘이가 같아야 돼. 됐나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3대 1이면 속도는 1대 3이 될 거야. 무거운 놈이 천천히 간다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은 요 부분이 몇 V? 2V일 거고, 요 상황에서는 이거는 마이너스 V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파란색을 위로 그려줄 수도 있어. 속력은 방향을 표현 안 할 거니까. 요 그림이 요런 거고.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볼게. 어느 구간을 자르더라도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몇 대 몇 돼야 돼? 2대 1이지. 가속도 몇 대 몇 돼야 돼? 2대 1이지. 맞죠? 나중 속도도 2대 1, 가속도도 2대 1, 이동한 거리도 2대 1, 요 넓이도 따져도 2대 1, 이렇게 따져도 2대 1, 다 넓이가 2대 1일 거야.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동 거리, 속력, 나중 속력, 가속도 이런 거는 전부 다 질량과 반비례로 놓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 실이 뭐냐면은 요 용수철을 딱 달아놓고 압축시켜 놓고 이게 실을 묶어. 실을 탁 끊으면 이 양쪽으로 탁 튕겨 나갈 거단 말이야. 그 멈춤 소리 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노? 소리가 탁 나겠지. 근데 이와 둘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출발시켰더니 둘이가 딱 하고 동시에 도착한 거야. 그때 거리를 재보니까 2D와 D였다라는 거야. 그럼 이 속도가 몇 배 빨랐다? 2배 빨랐다라는 거죠. 야 속도가 이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질량이 요거밖에 안 되고 야가 질량이 2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가속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가속도는 어차피 용수철의 힘이 이거 어떻게 작용한다고 철수형이 할 때 했잖아. 서로 같은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도 여기가 2A, 여기는 A. 언제까지? 요까지. 한마디로 둘이가 이제 용수철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서로 힘을 작용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맞죠? 이거 앞에 폭탄 터지는 거랑 똑같아. 폭탄도 어차피 가스로 양쪽으로 미는 거거든. 용수철도 탄성력으로 앞뒤로 양쪽으로 미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비는 1대2야. 맞죠? 분리 후에 A와 B의 속력비는 2대1이야. 저거 얘기했죠? 술에 멈출 때 도달하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둘이가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겠지? 합이 0돼야 되니까.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이렇게 정지해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안은 질량은 모르겠고 나타낸 것이다. A와 B 질량 같다 했네요. 그래서 요거 M, 요거도 M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럼 이 안은 운동량 0, 이 안은 플러스 8M. 그럼 야도 둘 다 합쳐도 플러스 8M 되는데 야가 0이죠. 당연히 얘가 플러스 8M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8m/s가 돼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니까 충돌 후 B의 속력은 4다. 8이죠. 충돌 전 A, B의 운동량 합은 충돌 후 A, B 운동량과 같다. 맞다. 충돌하는 동안 A가 B의 작용의 힘의 크기는 A가 B의 작용의 힘의 크기는 B가 A의 작용의 힘이 서로 힘 같습니다. 작반이니까. 됐나요? 그렇죠. 요 둘이가 딱 충돌하는 순간 그려보면은 A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A가 빨간색이고 B가 파란색이라 쳤을 때 딱 충돌하는 순간 A는 B를 분명히 이렇게 밀 겁니다. 여기 A가 B를 미는 힘이고 이 안은 B가 A를 똑같이 밀 겁니다. 이건 무슨 관계야? 작반 관계지. 크기 같아야 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림은 질량이 1kg인 찰흙이 1kg 찰흙이 3m/s에 날아 부딪혔다. 그럼 이 안은 0이었죠. 이 안은 플러스 3, 1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야 둘이가 붙었어. 붙었으면 둘이가 몇 킬로그램? 총 3kg짜리 물체가 됐지. 맞죠? 그럼 얘는 어차피 둘이 합이 플러스 3이 돼야 정상이야. 됐나요? 플러스 3이 돼야 되기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m/s로 가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충돌 전 차력의 운동량은 3. 충돌 후 차력, 그러니까 이게서 전체 운동량이 3이라는 거지.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차력만의 운동량이 몇이냐면 차력은 질량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오케이? 차력만은 1. 술에 따로 술에 2kg이니까 2. 그래서 둘이 합쳐서 3. 지금 합쳐서 생각해서 그렇지 따로따로 물어보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속력은 1이다. 맞죠? 충돌 전후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되지 않는다. 충돌 전후 안 되죠. 않는다. 맞습니다. 자, 이게서 이 충돌 문제에서 보존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보존되느냐? 뭘 봐야 되냐면은 내가 이 둘 중에 한 물체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거야. 내가 보기에 이 물체 몇으로 와? 3으로 가까이 오지. 오케이? 이해갑니까? 내가 여기 타고 있으면 3으로 가까이 오지. 내가 여기 타고 있어. 이 물체 어떻게 합니까? 정지해 있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에너지 보존한대. 에너지 보존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에너지 보존되거든요. 이게 왜 에너지 보존되느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세요. 내가 B라고 생각하면은 A가 어떻게 돼? 내한테 8m/s로 가까이 오지. 내가 이제 계속 B야. B 충돌 후에는 A가 어떻게 돼? 나는 이렇게 8로 가니까 A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8로 멀어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충돌 전에 분명히 충돌하니까 가까워지니까 충돌하겠지. 충돌 후에 당연히 멀어지겠지. 충돌할 때 차부터 탕탕탕탕 계속 붙으지는 아니잖아. 한번 붙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충돌 후에는 멀어지는 게 당연하고 충돌 전에는 가까워지는 게 당연해. 속도차가 8로 똑같으면 무조건 에너지 보존입니다. 오케이? 에너지 보존이야. 요거 생각해 놓으세요. 자, 이 한번 해봅시다. 수평면의 물체 AB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충돌을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얘가 빠르면 못 하는 거고, 얘가 느리면 충돌하는 거지. A와 B 사이 거리를 X에 따라, 이거 둘 사이 거리입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하를 플러스 4m/s라고 내가 정해놓을게. 됐나요? 오케이? 해놓고 충돌하기 전 A 속력은 4다. 이렇게 둘 사이 거리지. 지금 봐라. 2초가 딱 지났을 때 둘이가 거리가 0이잖아. 이때 충돌한 거야. 맞지? 둘 사이가 1초당 얼만큼 가까워져? 1초당 얼만큼 2초에 4 가까워졌으니까 1초에 2 가까워졌지. 그럼 B가 속력이 몇 돼야 돼? 이하보다 1 가까워져. 1초에 2 가까워졌잖아. 이하보다 2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린 거지. 그래서 이하를 뭐라 적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느리니까 2m/s인 줄 알아. 이게 플러스 2m/s인 줄 알거든. 당연히 알지. 그런데 이하가 만약에 문자로 넣으면 뭐라 할 거냐고. 이하 속력 V다. 그럼 이하 뭐라 적을 거냐고. 못 적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아, 이하보다 2가 느리구나. 1초당 20 가까워지니까 2가 느리니까 충돌했겠지. 그래서 야는 뭐라 적느냐. 플러스 이하보다 2가 느리구나. 이렇게 적어야 된다. 빼기 2. 요게 요 뜻이야. 그래서 2m/s인 거다. 만약에 이하를 속력을 V로 주면은 이하는 V-6이구나.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나는 2인 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2지. 플러스 2m/s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이게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2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했어. 충돌해 보니까 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지?
초당 몇씩 멀어? 이거 4초잖아, 4초. 4초에 3이니까 1m씩 1m/s로 멀어지잖아. 자, 충돌 후에 그려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분명히 충돌을 했어.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A가 있고 B가 있어요. 됐나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속력이 몇인지 아나? 모르잖아. 됐나요? 그런데 멀어지는 걸 보니까 이하보다 이하가 1 빠른 거 맞나? 맞지? 이하가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가면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또는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이하 속력을 모르니까 그냥 V로 간다고 칩시다. V 방향 모릅니다, 지금.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모른다고. V야. 속도야. 이하는 V보다 1 더 빠른 거 맞습니까? 앞으로 1 더 가니까.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이하를 V로 간다면 V-1로 간다고 하면 되지. 이하보다 1 느릴 거잖아. 이렇게 적으면 된다니까. 둘 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 둘 중에 하나를 V로 잡아. 그래놓고 이하가 1씩 멀어지는 거 보니까 이하가 1 빠르든가 이하가 이하보다 1 느리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둘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하가 상인 거야. 왜? 앞에서 4 이해할 때는 아무 생각 없었지. 근데 뒤에 거 하려니까 뭔지 모르겠지. 왜? 하나를 가르쳐 줘야지 하나를 알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고. 됐나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V가 마이너스 놓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플러스 놓으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처음 운동량 몇입니까? 플러스 4죠, 여기서. 이거 몇입니까? 플러스 4죠. 그럼 합쳐서 몇 나와야 돼? 플러스 8 나와야 되지. 오케이? 자, 이 안에 질량이 몇이야? 1이죠. 요거는 몇이죠? 2죠. 그럼 해볼게요, 계산. 후. 뭐? V 곱하기 1이니까 V 더하기 이 안은 몇? 2V 플러스 2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가 몇 나와야 된다고? 플러스 8 나와야 된다. 플러스 적어줘야 돼.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되지. 3V 플러스 2가 8이다. 플러스 안 적어. 이제 요거로 플러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3V는 몇이다? 6이다. V가 2네. 무슨 2? 플러스 2. 이하가 이쪽으로 2m/s구나. 그럼 이 안은 이쪽으로 몇 m/s구나? 3m/s구나. 됐습니까? 만약에 V가 마이너스 0.5가 나왔잖아. 마이너스 0.5 나왔잖아. 그럼 이하 이렇게 적어야 돼. 뒤로 0.5로 가는구나. 이하는 앞으로 0.5 가는구나. 왜? 0.5 더하기 1이니까 앞으로 0.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야, 답이 2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이해갑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1이고 2죠. 얘는 V-1 플러스 2V가 8 돼야 되죠. 3V가 몇입니까? 9 돼야 되죠. V가 몇입니까? 3. 됐습니까? 무슨 3? 플러스 3. 이 안은 요게가 플러스 3이구나. 이 안은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구나. 자, 똑같잖아, 결과. 똑같다니까. 그래서 4초일 때 B의 속력이니까 4초 때 요때 B의 속력은 3입니다. 됐나요?